저희가 지난달 소개했던 사건이죠.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?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성. 아동 유기 혐의를 수사를 받았었는데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죠.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이 남성 같은 경우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. 이 아내에게는 상간남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내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아이만 낳고 이 아내가 사망을 한 겁니다. 그 당시까지도 이 남성과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산부인과에서는요, 아이 친부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지난해 12월에 이 해당 남성을, 이 남편을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민법상 아이의 친부로 명시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 남성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다면서 출생 신고를 거부했는데요. 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 경찰이 어제 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경찰에 따르면요,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남성이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 묻기 어렵다. 여기에 더해서 이미 이 남성이 자신의 새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아내가 상간남하고 이렇게 이미 집을 나가가지고 상간남하고 살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. 또 출산 와중에 또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야, 너 네 애인데 왜 데려가서 안 키워? 너 아동학대, 아동유기. 아, 이런 법이 어딨어 진짜.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가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혼인 중이었잖아요.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아버지로 추정을 되는 겁니다.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출생 신고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절차긴 해요. 그나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그 민법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이걸 소송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친생 부인의 손은 거의 받아들여질 것이고 100% 예.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아이가 안타깝습니다. 이제 출생 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럴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아이를 낳던 아내는 사망했습니다. 출생 중에. 자, 그럼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? 바로 그 상간남 아니겠어요? 이제 이 남편은 상간남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. 지난해 2월 이 아내가 가출한 뒤에 상간남과 3자 대면을 했을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아니 왜 여기 이 인형 내가 봤잖아. 내가 나쁜 거라고. 그러니까 네가 주인 부인을 보내간 건데 여기 지금 같이 있냐고. 아는 누나. 네. 아는 형님은 있어도 아는 누나. 참, 저 짓을 하는군요, 진짜.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뭐 사랑하는 사이 맞을까 네 하고 이제 수긍하는 모습인데 아휴. 그랬으면 최소한 본인이 진짜로 사랑했다면 본인의 아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 아이라도 책임을 지던가 해야 됐을 텐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. 이 숨진 이 아내의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우리가 첫 보도 당시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상간남이 이 아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있었다고 처음에 기사에 떴었어요. 자기 애를 낳는데 당연히 그렇죠. 있어야죠. 근데 아니었다고 합니다. 없었어요? 일단은 이 숨진 아내 지인에 따르면 이제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상간남이 좀 어리죠. 네. 10살 연하입니다. 노래방 도우미라고 하는 연하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본인 집에도 자주 머물렀었다고 해요. 그 지인 집에. 근데 일단 이 집안에서 출산을 아이 문제로 좀 다퉜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임신 8개월쯤에 이 상간남이 예. 쓰레기 버리러 간다면서 사라졌답니다. 이 아이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랬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. 그리고 당연히 출산할 때 오지도 않았고 이 출산할 때 상간남 대신에 이 숨진 아내의 지인, 이 지인이 함께 가줬었다는 그런 또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. 교수님, 나 잠깐 쓰레기 좀 버리러 나갔다 올게 해놓고 주랭랑을 쳤어요. 예? 현재 그 이게 상황이 사람입니까, 진짜 이게?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 그 상간남이 내 차가 자기 아이 놓다가 사망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도 하나도
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연락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뭐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서 도주했겠습니까? 거기에다가 더 딱한 것은 이 아내가요. 그 상간남에게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그 돈이 이제 거액의 돈인데 아이고. 그 채무가 전부 이 남편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세상에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 방송에서 이 상간남의 행방을 갖다 추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지난 여름에 상간남하고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용을 했는데요. 가게 사장인데 지각도 심하고 거짓말도 하도 해가지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죠. 일주일 만에. 그랬더니 이제 또 서너 달 전에 또 이 상간남을 만났다는 그 사람이 있는데 또 거기서도 뭐 일을 하다가 50만 원을 가지고 또 무전기까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같은데 그 무전기까지 들고 도망갔다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우고 불륜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남성이라고 봅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저 모자이크 좀 지우라고 막.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남편 이번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아동 유기의 진범. 자, 무슨 얘기인지 이 남편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이 일이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저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친구가 아동유기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. 산부인과까지 같이 다녔고 그리고 애를 낳았다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. 이걸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 자체가 그럼 누가 보더라도 형사사건은 되거든요. 근데 왜 경찰들이 안 놔둬주는지 모르겠어요. 교수님, 진짜 저 남편분의 얘기처럼 그 상간남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야말로 이제 가정 파괴범이죠. 예. 사실은. 그래서 이 그 상간남인 이 박모 씨 같은 경우가 정말로 그 아동을 유기한 그 범죄자다. 사실 이 남편 같은 경우가 아동을 유기했다고 그런 어떤 그 누명을 갖다가 썼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에서도 이제 아동 그 유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상간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. 양 변호사님, 고발하면 가능할까요?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경찰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남성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냐 굉장히 뭐 이거는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? 사실 왜 여성들만 이 육아에 관해서 특히 이런 사례처럼 정상적인 법적 법률론이 아닌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의아한데 저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로 보이는 게 이 상황의 특수성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. 엄마가 친모가 사망했다고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이 경우는 다른 경우에 뭐 남자가 책임을 안 진다와는 확연히 좀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저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진짜 영문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애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해야 할지는 우리 사회가 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는 나서 보니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라는 사람은 도망 다닙니다. 본인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아이 입장에서 지금 아직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? 그래서 일단 지자체가 학대아동쉼터에서 이 해당 아기를 돌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남편분께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하고 친모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는데 친모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부모가 없더라도 정말 이 아이 잘 돌봐야 되고요. 또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서 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게 남겨진 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